자, 일단 분위기 먼저 볼게요. 자, 9번 맞춘 사람. 괜찮아요? 9번 뭐 산수라서 그냥 풀어 헤치면은 되지. 따로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10번 맞춘 사람. 10번도 이것도 뭐 그냥 위치만 조금 따져갖고 하면 되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건드릴 때 10번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잡는 것도 괜찮은데, 항상 머릿속에 이게 2차 함수 나오면은 너희도 생각하는 거 있잖아. 대칭축과 그다음에 꼭지점. 그리고 3차 함수가 나오면은 함수에서 뭘 다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4차 함수에서 이걸 다룰 때 4차 함수도 대칭성이 있어. 정확하게 이제 축대칭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먼저 상상을 하시면은 이 숫자가 좀 빠르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근이 0이 되는 애를 찾으면은 뭐 m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0 요거 순서가 좀 중요하죠. m이 이제 어디에 껴 들어가는지 이제 그걸 찾는 과정에서 그냥 뭐 여기에 f 0과 f m에 대해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들어갔지만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일단 이게 이렇게 같아지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이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수능은 항상 그래왔어. 그래서 이게 같은 상황이 되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m이 되는 이 상황이 되면은 아주 예쁜 4차 함수가 딱 뜨거든.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4야. 그치, m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하고 이거 이제 높이 차이가 분명히 생겨야 돼갖고 m이 될 수 있는 게 그냥 마이너스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능식의 이제 직관력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정도야. 그래서 뭐 풀어내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킬러 문항을 겪을 때 이런 게 많이 쓰여. 11번 맞춘 사람. 와, 많이 맞췄네? 진짜, 나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영혼 없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내가 봐도 모르겠으면은, 뭐, 너희들도, 혹시 뭐, 이거 기하적으로 뭐 판단해서 풀거나 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느낌이. 기울기가 내일 이런 걸 아,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뭐, 그렇지.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겠지. 그냥 영혼 없는 계산, 그냥 뭐 그 정도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은 것들은 아닌데, 자,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나와요. 자, 12번 맞춘 사람. 많이 맞췄네, 그래도. 잘했네. 요거는 12번은 해봅시다. 자,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려봐요. 뭐 이렇게 해서 0에서 2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극대가 근데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 함수 fx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머릿속에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3차 함수를 최고창의 개수를 가려놨으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0에서 2가 되는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떠올리고 들어가면 좋은데, 수능일 때는 아무래도 이쪽 방향이 가능성은 더 높다 그래서 3차 함수의 최고차를 가려놨으니 음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설 모의고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풀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거 답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gx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f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키고, 이게 이제 흉내는 이제 평가원이랑 수능 문제를 흉내를 좀 냈어. 이미 이렇게 이런 형태로 평행 이동에 뭔가 함수를 붙여갖고 하는 거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3차 함수인데 이게 전체가 이제 4차 함수가 되죠. 4차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G3이 4가 된다. 그래서 식을 만들어 갖고 이제 뭐 들고 가면 되는데 뭐 별게 없어. 그래서 이 식으로 가냐 이 식으로 가냐 뭐 두 번에 걸쳐서 뭐 해도 되지만 식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최고창의 개수를 그냥 정해져 있지 않으니 fx라고 하는 데를 식을 p로 그냥 대충 잡고 x제곱에 요놈 2랑 이제 관련해서 식을 만들면 되지. 이제 여기를 뭐 a 정도로 여기를 a 정도로 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진짜 영혼 없이 그냥 뭐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여기 x를 곱하고 x 빼기 1을 해서 또 x를 곱하고 그 다음 빼기 2x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냥 뭐 집어넣는 거야. 뭐 다른 뭐 방법이 딱히 있지가 않아.
x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이고 인수분해가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차 함수의 근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은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리니까 뭐 어떻게 이거를 뭐 세 개를 이렇게 합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세 개를 합칠 수도 없고 예쁘게 둘둘 이렇게 가야 그러니까 4차 함수 입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 씌웠을 때 근이 생겨야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요 개형이지. 그래서 예상했던 개형으로 나와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G3은 4 이제 집어넣으면은 요 최고창의 개수가 나오고 최고창의 개수가 이게 음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G3이 4 하면 절대값 나와서 값이 이제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P를 이제 골라내시면 됩니다. P가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어려울 뻔 했는데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문제를 냈고 진짜 딱 12번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자, 13번 맞춘 사람. 여기 약간 산수가 좀 돼야 되는데 13번은 일단 이게 정적분에 대해서 도함수를 적분한 게 이제 함수의 이제 높이차로 변하는 이런 문제죠. fx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되는데 이 절대값은 뭐 이게 fx라고 하는 애를 이거 이제 1학년 과정의 함수니까 1학년 거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금방 그릴 거고 자 그림 그리는 방법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과 8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되죠. 직선, 직선, 직선이라서 직선 더하기 직선은 직선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점들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8 집어넣어요. 8 집어넣고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8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랑 얘를 그러니까 이거 점과 점 사이는 무조건 직선으로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양수가 나오면은 최고창 없어지면서 기울기 1자리 직선이 돼요. 전부 다 음수로 나오면은 이제 기울기 1자리인 또 직선이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빨리 그려놓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축 뭐 어렵지 않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7, 8, 9 이 위치가 나옵니다. 자, fx를 이제 적분을 한 애를 fx, ft, dt ft, dt가 0이 되는 요 a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요 a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풀고 한번 쳐봤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풀었는데 솔직히 이거 풀었는데 양수 A 고려 안 했, 처음에 풀었을 때 양수 A 고려 안 했던 사람 솔직히 이게 나는 양심을 속이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양수를 따졌다고? 그래요. 나는 양수를 안 따져갖고 처음에 뻘짓을 해서 이상하게 풀었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이게 양수 A의 최대값이더라고. 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은 요점, 이 라지 F 여기 있는 적분된 함수의 이제 극대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 넓이만큼 쭉 타고 올라갈 건데 이게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뭐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뭐 한 요 정도만 올립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면적은 작죠.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비해서 이 면적이 작아서 조금만 내려야 돼.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면적 대비가 확실히 이쪽이 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0이 되는 이 위치에 대한 y축을 집어넣어도 이게 확 올라온 다음에 조금만 내려가는 거야. 이만큼 확 올라와서 요만큼은 내려오니까 여기 y축에 딱 걸려있는 여기보다도 얘가 확실히 높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큼 면적 대비 얘가 작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만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조금만 내려와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근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제가 오늘 여기 요거 모의고사나 근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은 이렇게지. 자, 요거를 이제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좋아. 나중에 풀 때도 그래. 스몰 fx 입장에서 얘를 진짜 적분의 상황을 생각을 해도 좋지만 그냥 요거 그냥 라지 f로 바꿔버리면 라지 f 빼기 라지 f a는 0이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하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제 방정식인 거지. Y는 라지 FA랑 I는 라지 FA, 라지 FX랑 근이 3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3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또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점이 다 A가 될 수 있는 점이야. 요 점이 다 A가 될 수 있어요. 그럼 6개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양수로 들어갈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확 올라오고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양수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A,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지.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이거를, 잠깐만. 하나, 둘, 6개. 아니, 여기서부터 일단은 하고, A1, A2, A3, A4, A5, A6. 이 중에서 양수의 최소값, 최대값,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이제 여기랑 여기를, 구해주시면은 되는데, 일단 근의 차이를 구하라고 한 거지. 도함수 이제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얘네의 위치를 찾아내려면, 이제 이거를 약간의 이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높이 차가 여기서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 다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상황이 올라가는 높이, 내려가는 높이, 올라가는 높이가 여기를 다 갔거든.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좋아요. 여기 요만큼이 내려온 부분이야. 내려온 부분만큼의 면적이랑 동일한 이쪽을 이제 잡으면 요만큼을 잡으면 이게 올라온 위치가 되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랑 면적이 같은 애를 여기서 이제 잡으면 돼. 이제 그걸 찾을 때 이거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8에서 x는 8에서 이렇게 여기가 7, 8, 9 여기가 8, 9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면적이랑 같은 애를 이렇게 수직이 된 거니까 면적이 같은 애를 이쪽에서 찾으면은 삼각형이 지금 이게 합동이 되면 되는 거죠. 막꼭지각에.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되면은 합동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되려면 여기 루트 2가 돼야 돼.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도 이쪽으로 루트 2만큼을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이제 7 빼기 루트 2랑 여기 기준으로 9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해가지면 조금 편하죠.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삼각형 닮음으로, 그래서 계산이 많을까봐 약간 요건 이제 배려를 해준 것 같아. 직선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차이를 길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2에다가 2루트 2 더해주면 돼요. 답은. 자, 14번 맞춘 사람. 요거 방학 때 그 매일만 했던 사람은 좀 느낌이 좀 더 왔을 것 같은데,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약간 IQ 테스트 같은 이런 느낌도 있죠, 확실히. 그리고 첫째 항이 양수인 수열이고, 시그마의 n의 ak의 제곱이 2의 n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n을 그냥 뭐 n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a1의 제곱이 2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양수니까 a1은 루트 2로 고정이 됩니다. 별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얘를 찾아내려면 an 요 놈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sn에 대한 식이라 sn 빼기 sn-를 이용을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2의 n 빼기 2의 n-1 되니까 an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n 빼기 1은 이렇게 되죠. 여기 2 해서 n 빼기 1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이고, 그러면 n이 이제 부호도 결정을 해야 되고, 요 놈의 모양을 갖고 2로 나눠주면은 2의 2분의 뭐 n 빼기 1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이제 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n이 2보다 크다. 요게 항상 붙어야 되고, 이러고 나면은 이제 계속 나열을 해야 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나면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그냥 뭐 다 써야 돼. 써야 느낌이 좀 더 오고, 3, 4, 5,
8 어디까지야? 9까지지. 자, 일단 여기는 루트 2로 고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A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다시 루트 2가 돼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부호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루트 2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2루트 2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4루트 2가 되고 8이 되고 8루트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을 싹 다 더했더니 2가 나왔대요. 이걸 다 더했더니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가 없어진 거지. 루트가 없어지려면 약간의 이제 숫자 센스가 좀 있으면 되지. 처음부터 여기 루트 2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1, 2, 4, 8, 16 예를 들어서 2씩 커지는 이런 애들이 특징이 앞에 있는 걸 다 더해도 여기 그 다음 앞에 있는 걸 싹 다 더해도 이게 커져요. 요만큼이 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딱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되니 이 얘기야. 초항이 이제 틀어져 갖고 요놈 덕분에 얘네들을 싹 다 플러스로 만들고 얘만 이제 마이너스를 8루트 2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요거 합쳐진 게 이제 요거 합쳐져서 8루트 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결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숫자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2, 4, 8, 16 그냥 극단적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고 얘를 마이너스 16 하면 얘가 그냥 무조건 세단 말이야. 근데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수능 문제가 딱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 게 하나가 있었어. 기출 문제로 있었어요. 나머지가 항이 결정이 되니까 괜찮게 됩니다. 그나마 최신 유형을 반영한 뭐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20번 다시 20번. 이거 안 어려운 건데? 뭐지 오늘 또? 요거를 한번 테마로 하긴 해야 되겠다. 올해는 안 했어요 아직. 두 개 함수가 곱해진 상황에 대해서 얘를 연속 함수로 만들어내는 그 상황.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이제 구조인데 보통 3개 곱해지는 건 없고 이렇게 2개가 곱해지는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가 하나 있어요.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fx라고 하는 애가 불연속 함수, 100% 불연속. 이 함수를 어떤 함수를 곱해갖고 gx를 곱해서 이 결론이 연속 함수가 되도록 하랍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 gx를 보통 이제 불연속 함수를 내는 거는 이제 나쁜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이고, 수능이나 평가원은 얘가 100% 불연속인 점을, 요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놈을 연속 함수를 많이 내줘요. 수능에는 요게 100%였어. 수능은 막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드는 이런 거는, 언제더라? 그냥 한 15년 전에? 진짜 그것도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2, 3점짜리 문제를 그렇게 낸 적은 있는데 4점짜리 이상은 절대 그렇게 내지를 않아. 왜냐면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의미는 근이에요, 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왜 이렇게 불연속에다가 뭔가 함수를 곱해서 연속을 만드는 구조를 왜 냅니까 하면은 요 근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지. 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게 알파 베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게 점이면 달라도 돼. 이렇게 돼도 되고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애가 곱해져서 이렇게 그냥 1의 왼쪽 1의 오른쪽 1 이렇게 됐을 때 베타 감마 여기랑 연속인 G에 1이 곱해져서 전부 다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다 같아지게 만들려면 이 G1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그래서 근을 표현하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지. 여기에다가 이제 항상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근인 거 찾아내는 건 요즘에는 어렵지는 않아. 이제 근이 이제 몇 개가 있느냐 요런 걸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어려워지죠. 그래봐야 근이 1개, 2개, 3개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잘 찍어내면 되는데 자 봅시다. 두 실수가 있고요. fx가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2 요거는 그래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2가 되지. 여기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2차 함수인데 bx 더하기 3이고 x가 0보다 커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3이야. 3. 100%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fx는 0에서 100% 불연속이고 이 함수가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진짜 여기 이 문제 말고 나는 예전에 더 잔인한 문제를 봤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좀 안전장치를 좀 해놨어. 무슨 안전장치냐면 얘들이 이렇게 나오면 1학년 때 너희들이 이미 다 했었거든. 1학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걸 2차 함수를 믿으면 안 돼요. 1학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게 A가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게 A가 0이 아니다 이런 막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좀 난이도가 다 낚여갖고 난리가 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이거 2차 함수인가? 일단 의심을 한번 하는 그것도 실력이야. 1학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죠. 자, 일단 얘네 최소값이 존재한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는 확실해요. 최소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점근선 때문에 나온 거지. 점근선 밑으로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거 최소값 없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는 최소한 여기 0이라는 점을 지나가줘야 돼. y값이 0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 경계성 문제라고 해서 여기 일단 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이 2개 있는 건 그 다음 생각을 해. 꼭 그냥 경계 여기부터 딱 잡고 가주면 돼. 자, 이렇게 하고 함수가 f x 더하기 3 이것도 평행이동했어요. x 더하기 3만큼 왼쪽으로 땡기고 그 다음에 fx를 나눠줬어. 얘가 x는 k에서 불연속인 이 상황을 2개가 존재한대. 2개.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평행이동시킨 애는 무조건 100% 불연속인 x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가 원래 0에서 100%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평행이동이 돼도 무조건 불연속이 돼요. 그치? 이걸 막아줄 애가 없어.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연속이잖아? 위쪽에서 연속 fx가. 근데 이 함수가 왼쪽으로 탁 이동을 해서 들어가면은 뭐 요렇게 된 그림에 뭐 또 요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여기에 있는 이제 요 fx가 뒤집어져서 뭐 함수가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서 근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요 불연속을 막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100% 불연속인 x는 마이너스 3 해서 여기서 불연속이 하나가 무조건 요거는 극복이 안 돼. 그래서 요거 하나는 있는 거고 나머지 점에서 이제 불연속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놈의 불연속점이 또 있잖아. 여기서 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는데 여기서 불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만약에 여기 근을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게 근인데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상황에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자체가 0이 되는 이 점에서 불연속이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냥 뭐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0에서도 불연속이고 fx 분의 1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알파에서도 불연속이야. 그럼 세 점에서 불연속이 돼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걸 다시 얘가 막아줘야 돼. 그래서 3개가 된 불연속을 2개로 줄여주려면 얘의 능력은 얘는 불연속점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한 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얘가 2개가 생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에 근으로 막아줘야 돼. 근으로 막아주는데 그게 이제 알파가 돼야 되는 거고 이 근이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다 3만큼 이동을 시켜서 이 0을 막아주려면은 여기가 이제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는 그냥 a의 x 빼기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고 0,3을 지나가야 되니 0,3 잠깐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9가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러면 끝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올해 테마로 하진 않아서 중간에 한번 합시다. 근데 요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언제 해야 될까? 잠깐만. 이거를 정규 수업 시간 때 하면 좋은데, 이제 9평 전에는 9평 준비를 해야 되고, 9평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 뭐 휴일은 좀 많이 있네. 9월달 지나서 10월달까지. 근데 10월까지 가면은 좀 부담되니까 일단 추석 때 한번 내가 넣어줄게. 요거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은 필요해요. 그냥 곱해지면서 이제 뭐 불연속점 잡아내는 게 이론은 되게 단순한데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와, 이거는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왜냐면은, 요런 스타일 문제는 진짜 오래됐거든?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도, 뭐, 수능이 뭐 어찌 될지 모르니, 좀 봅시다. 오히려 1학년 문제 쪽에 가까워요. 근데 사인, 코사인을 어쨌든 뭐, 2학년 때 배우니까. 자, 봅시다. fx에 대해서 그냥 쓰면 돼요. n분의 12 파이 x 코사인 n 파이 x.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아져야 되니까 사인에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어서 뭐 얘를 쓰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12 파이 x는 똑같이 나올 거고 n분의 36 파이 코사인의 n 파이 x에다가 그 다음에 3n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얘네가 이렇게 같아지려면 뭐 일단 이런 상황은 이제 가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사인 코사인이 모양을 바꾸는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양을 바꾸는 이제 벌어지지는 않는 게, 이게 이제 자연수 n이라서 여기 있는 n 파이 x 여기다가 숫자를 n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지는 않잖아. 그쵸?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지 않니? 코사인이 코사인으로, 사인이 사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어야만 해. 그래서 그런 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만한 게 요놈에서 요놈으로 바뀌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3n 파이라고 하는 애가 좀 중요한데 3n 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그 평행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했는데 코사인이 코사인으로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면 되거든? 그래서 이 부호 때문에 일단 좀 그걸 눈치채지 못해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짝수만큼, 아니 짝수랜다.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뭐가 결정해? 여기 있는 n이 결정을 하는데 그놈이 짝수냐 홀수냐 그걸로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그냥 깔끔하게 나눠서 들어가면 돼요. 자, n이 홀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요놈은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n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었다고 할게. 홀수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5 집어넣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게 2n파이 플러스 n파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코사인의 n파이 x로 변신을 해요. 그럼 이놈이 무조건 마이너스 사인의 n분의 이렇게 12분의 파이 x 이게 돼야 돼. 그러려면 이제 이놈이 또 결정을 하면 되지. 그러면 n분의 36 파이라고 하는 애 요놈도 홀수가 돼야 되죠. 여기 결론이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 있는 n분의 36 여기에 파이 떼면은 여기 있는 게 홀수가 나와야, 그러니까 파이만큼 3파이만큼 5파이만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뭐 일단 얘 약수가 되는 거죠. 36의 약수가 되는 거는 잠깐만 4? n은 4 이렇게 넣어버리면 9파이가 되니까 9파이 집어넣어서 될 것 같은데 이게 n이 홀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홀수에서는 나오진 않더라고. 나도 여기다 시간을 제일 많이 써서 이게 뭐 풀어도 틀릴 것 같은 그런 문제잖아. 그래서 여기다 시간을 사실상 나는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니까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허무하게 홀수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짝수로 가봅니다. 짝수로 가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죠. 여기서 이렇게 짝수가 되면은 얘가 그냥 변신을 해. 똑같이 변신을 하고
그럼 얘에 대한 이 부분도 똑같이 요만큼도 이제 짝수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n분의 36이 이게 요 자체가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만큼 요만큼이. 그래서 잠깐만 될 수 있는 게 36에 n에다가 2 6 잠깐만 3을 집어넣어도 그럼 잘못 풀었나 보네. 그럼 3은 홀수니까 안 되잖아. 3은 안 되고 3 4 안 되고 6 12 하면은 3이니까 안 되고 그럼 이거밖에 없나 보다. 2 6 18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돼요. 나 덜덜 떨면서 풀었어. 이런 건 나도 풀면 항상 틀려요. 하여튼 뭐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긴 한데 뭐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뭐 평행이동 뭐 이런 이제 주기성 주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낸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나쁜 문제 아니니까 공부했다고 칩시다. 자, 미적분 문제는 뭐 2개밖에 없어서 자, 28번 일단 맞춘 사람. 잠깐만. 28번 그냥 간단하게만 방법만 알려줄게. 계산이 폭탄이라 이게 6평 변형한 거야 똑같이 6평에 나온 거. 그래서 뭐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다른 선택 과목 선택자는 다른 공부하고 있어도 됩니다. 자, 3, 4에 여기가 세타고 이 면적이 S세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요만큼의 길이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가 되는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길이가 필요한데 그 길이를 이제 뭘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문자를 하나를 새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자를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2가지 방법이 있어. 길이를 미지수로 잡니, 각을 미지수로 잡니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길이가 이게 같다라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길이에 대한 t에 대한 거를 매개체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3 빼기 t가 되고 s세타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t 이렇게 되죠. 3 빼기 t.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S 프라임 알파니까 S 프라임 세타에다가 이제 알파 집어넣은 거라 그냥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2배의 3 빼기 t니까 상수는 날아가고 마이너스 2 dt d세타 이렇게 돼요. 요것만 구하면 이제 끝이야. 근데 요걸 구하는 게 이제 홈런하지. 요거를 구하는 게 홈런합니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t랑 세타의 관계를 잡아야 돼요. t랑 세타의 관계. t랑 세타의 관계를 찾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가 3 빼기 t니까 이제 코사인 제2법칙 이런 거는 눈에 보이잖아.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푸는 길을 내가 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갈 길이 험난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자, 이런 방법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세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각을 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이 삼각형이 되게 불편한데, 이 삼각형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평행선을 우리 삼각형 다룰 때 직각삼각형을 쓰면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해요. 그 세타라고 하는 각을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세팅을 하면 탄젠트 베타랑 탄젠트 감마를 조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 탄젠트 베타는 4분의 t잖아. 4분의 t가 되고 탄젠트 감마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읽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3 빼기 t에서 t를 뺀 거면은 3 빼기 2t가 되지. 길이가. 그럼 4분의 3 빼기 2t. 4분의 3 빼기 2t예요. 그래서 이게 6평에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그냥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탄젠트 베타 얘로 가서 이걸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하지.
그래서 1 빼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 분의 탄젠트 베타 더하기 탄젠트 감마 이렇게 집어넣어서 t로 정리를 해. 그럼 세타랑 어쨌든 세타랑 t의 관계식이 나와. 관계식 구하는 게 1번이야. 그래서 걔를 구하고 나면 이제 끝나요. 이게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그 다음에 그냥 미분을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한 거는 됐다고 할게. 16분의 12 빼기 4t. 자, 얘가 있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세타가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적당히 미분이 돼갖고 그 다음에 이거랑 연립해서 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때 세타가 이렇게 3분의 2가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해보세요. 둘 다. 풀이의 과정은 많을 거고 아마 해설은 또 내가 한 거랑 또 다를 거야. 그래서 해설에 있는 거랑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냥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답답할 때 그냥 풀이를 베껴 쓰는 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시도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29번 하필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한 30분 정도 내가 11시까지는 시간을 좀 남겨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미적분은. 그래서 그때 하려고 딱 남겨놓은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하필 나와갖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방향만 잡아줄게요. 방향만. 자, fx라고 하는 애가 ax 2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고 y라고 하는 애가 정보를 잘 빼내야 돼. 이게 gtdt의 g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보가 x는 그래서 이게 다항 함수 문제로 나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걸 문제를 풀면서도 좀 욕심이 나는 문제야. 극소 값이 0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정보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x는 y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일단 0이 나오지. 그 다음에 y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만으로는 극소값이 표현이 안 되잖아. 요것만으로 극소값이 표현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게 0이 되는 게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때 이제 판정은 한 번 더 미분을 해버리던지 우리가 극대극소 판정 방법에서 극소가 되려면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2번 미분해서 여기다가 y 2번 미분해서 x는 1을 집어넣어갖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로 블록인 상황을 판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 이 문제는 여기에 부호 변화, 극소가 되려면은 여기 x는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상황을 관찰을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조금 힘들지. 여기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함수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빵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g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g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g1이 0이니까 f0은 1이 되는 상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b 값이 나와요. 그래서 b는 1이 나와. 여기에서 b는 1. 그럼 a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그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문제의 마지막에 이제 최소값 요거니까 뭐 a가 이제 범위로 나오겠죠. 자, 그냥 미분을 하시면 이것도 그냥 방향만 잡아줄게. g에 x에 요 미분하면 빼기 묶어냈다고 치자. gx에 1 빼기 2 g 프라임 x 여기다 1을 집어넣고 이게 일단 0이 나오는 상황. g1은 뭐 0인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 부호가 중요해.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극소를 따져야 되니까 이 부호가 너무나 중요해. 부호가 중요한데 이 f의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fx가 우리는 뭐 정보가 f밖에 없으니까 저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1이 되고 이렇게 f가 1. 그 다음에 그때 y는 x에 대칭이 되는 함수 gx를 판정을 할 건데 f는 요 점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g는 요 점을 지나가고 f가 여기다가 이제 적당하게 얘를 f 프라임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이걸 또 계산해야 되는데 잠깐만. f 프라임 0을 계산하면은 a가 나와. 그냥 a가 나와요. 뭐 별거 없으니까.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길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G는 어떻게 돼? 얘를 요렇게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G의 1에서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G1에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으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미 극소가 여기서 끝났는데 부호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뭐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G'1은 어쨌든 이렇게 양수가 됐으니 뭐 여기서 이제 요 양수가 되는 요 상황을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될 거고, 요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양수가 돼야 됐으니 그냥 G'1이라고 하는 애가 G'1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이 되는데, 여기 G'1 얘를 이제 역함수 미분으로 가면 이게 여기서 기울기잖아. F'0의 역수가 되죠. F'0의 역수가 되니까 F'0이 2가 돼야 되고, 이게 A가 되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할게. 마지막은 이제 진짜 계산이니까 여기까지가 딱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게 다함함수로 들어가면 진짜 문제가 예술이 될 것 같은데 좀 욕심이 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내가 다함함수로 바꿔서 파이널 모의고사에 넣어볼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